안녕하세요. 합격 무지개 특강 유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합격 1차 고득점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1차의 최종 합격을 위한 강의가 바로 합격 1차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장 다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2016학년도를 제외하고는 2016학년도를 제외하고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 강론 부분이죠. 바로 유아교육 사상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유아교육 사상사는 본격적으로 중요 내용을 다루기 전에 유아교육 사상사를 공부하는 방법, 임용을 위한 공립유치원 임용을 위한 공부법으로는 유아교육 사상사는 일반적으로 중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 학자들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자의 이름을 묻는 시험을 많이 출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학자의 이름과 그리고 학자별 교육 사상 중핵 단어들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중핵 내용 한 가지 알려드리면 합격의 열쇠를 좀 알려드리면 유아교육 사상사 공부를 위해서는 기출문제, 지문 그리고 문제 전체에 대한 공부를 하시도록 안내 드릴게요. 기출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문제에 올려져 있는 지문이 있죠. 우리가 지문 부분에 있는 이론들은 예상 문제의 1순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지문을 분석해 보면 이전에 출제되었던 지문들을 많이 출제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사상사 다시 정리하면 다양한 공부보다는 학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용용 공부로 중핵 학자를 공부할 것, 그리고 지역적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공부할 것, 중핵 단어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중핵 단어의 기준은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학자의 이름을 반드시 외울 것, 또 중요한 거 기출문제의 지문은 예상 문제에 들어간다는 점. 그래서 기출문제의 지문을 쪼개서 이론으로 공부할 것. 자, 오늘 우리가 기출문제의 지문을 쪼개서 이론으로 공부하는 법을 같이 화면 보면서 공부할 거고요. 자, 유아교육 사상사에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학자들은 코메니우스, 루소, 그리고 프레벨, 존 듀이입니다. 그래서 코메니우스, 루소, 프레벨, 듀이는 중요한 출제에 해당되는 학자들인데 특히나 프레벨과 그리고 듀이는 별표 100에 해당하는 중요한 학자예요. 그런데 2018학년도 작년도에 우리 작년 시험에서는 2018학년도 시험에서는 루소와 그 다음에 중요한 학자인 루소 그리고 존 로크가 나왔고요. 그리고 별표 100에 해당하는 존 듀이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별표 100에 해당하는 프레벨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는 제 1순위 예상 학자가 바로 프레벨입니다. 그리고 프레벨의 이론에서도 중요 어려운 내용들을 기출문제 관련 지문을 가지고 함께 지금부터 공부할게요. 주의 깊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프레벨 관련된 공부는 단답 암기는 절대 안 된다. 내용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프레벨의 만류 내재 신론에 입각한 신성과 통일성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중요 학자 프레벨을 만나러 가볼까요? 자, 프레벨은요. 프레벨은 오른쪽에 노란색으로 화살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왼쪽에 빨간색으로 중요 별표를 해놨습니다. 자, 프레벨 학자는 앞에서 방금 설명한 것처럼 프레벨은 별표 100에 해당하는 학자입니다. 자, 별표 100에 해당할 만큼 중요도가 높은 학자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정리해보면 프레벨은 19세기, 그렇죠? 철학으로 하면 교육사상으로 하면 신인문주의, 신인문주의, 그 중에서도 개발여이죠. 개발주의 교육사상가에 해당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짚어보면 전통적 교육 철학으로 본다면 이상주의 교육사상가예요. 그래서 물질보다는 정신을 강조하는 이상주의 교육사상가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프레벨은 유아교육 사적 의의로 본다면 그렇죠.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최초의 유치원을 설립한 학자다. 요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는 이상주의와 그 다음에 최초의 유치원 설립이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자, 프레벨의 가장 기초적인 사상적 흐름은 어디에 있느냐를 살펴봤고 또
어떤 교육기관을 설립했느냐를 살펴봤어요. 자, 그렇다면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가 작성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 빨간 표 뒤에는 기출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프레벨 그러면 많은 내용이 있어요. 네, 생애나 업적, 그리고 교육 사상, 그리고 아동관, 그리고 교육관, 그리고 교육의 방법, 그리고 교육기관, 그리고 교육사적 의, 또 그 교육을 통한 교사의 역할 등 다양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쭉 나열해 드린 건 학부식 공부가 되겠고요. 그 공부한 내용 중에서 임용에서 시험에 출제됐던 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 간략하게 적으면서 아시는 단어들 또 아는 개념들이 나오면 끄덕끄덕, 잘 모릅니다 하면 표시해서 본 강의가 끝나고 가지고 계신 수험서를 한 번 더 정리해서 보세요. 올해 2019학년도에 최초 2019학년도에 가장 중요한 유아교육 사상사 바로 프레벨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왔냐면 자, 교육 사상의 기초라고 볼 수 있는 자, 키워드 단어 써볼게요. 선생님들 떠올려 보세요. 무슨 내용이었지? 라고 먼저 떠올리기. 암기가 아니고 떠올리세요. 자, 만유, 내재, 신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내야 한다. 만유, 내재, 신론. 자, 그리고 만유, 내재, 신론 하면 같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바로 신성이라는 단어, 또 하나는 통일성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됩니다. 자, 이러한 교육 사상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프레벨은 교육을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교육에 대해서 안내를 하자면 자, 교육은 신성에서 화살표가 통일성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프레벨이 강조했던 교육 방법들이 있죠. 네, 교육 방법으로 첫 번째가 뭐죠? 그렇죠. 통일성의 원리가 있어요. 앞단어만 같이 쓸게요. 자, 통일성의 원리. 자, 두 번째는 뭐죠? 그렇죠. 연속적 자기 활동의 원리. 자, 세 번째는 뭐죠? 맞습니다. 음모를 통한 유의의 원리 혹은 음모를 통한 놀이의 원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교육 방법을 기반으로 프레벨이 이제 유아교육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바로 유치원의 설립. 자, 유치원의 설립을 기억해야 되고요. 자, 프레벨 유치원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키워드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프레벨 유치원의 핵심 교육 과정은 두 가지죠. 뭡니까? 그렇죠. 음물과 그리고 작업이 되겠죠. 음물과 작업. 자, 기타 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교육과정 내용엔 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랄랄랄라 노래와 게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22년간 프레벨로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의 중액들을 정리하면 이 정도예요. 네, 이 정도의 내용들이에요. 외우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자, 만유 내재 신론은 네, 신은 만물에 존재한다는 거죠. 신은 만물에 존재하고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그래요. 신이 창조했어요. 만유 내재 신론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을 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신성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부터 중요 내용이에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왜? 아빠, 엄마가 신이니까. 네, 신이 모든 걸 만들어냈고 그래서 모든 것에는 신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러한 신성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놓으면 돼요. 좀 어렵거든요. 사실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프레벨 같은 경우에는 밑에 기출 지문을 세 가지로 예를 들어놨는데 지문을 보면 알듯이 좀 복잡하게 출제를 해요. 그런데 특히 프레벨의 주장을 네, 문장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요. 해당되는 책을 읽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하지? 외워야 되나? 저 지문을 아니면 프레벨이 쓴 책들을 봐야 되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신성과 통일성에 대한 개념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돼요. 자, 먼저 신성이라는 건 방금 설명드렸어요. 신은 모든 만물에 존재해요. 지구상의 모든 만물에. 그리고 모든 만물은 신이 창조했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낳아주셔서 내가 아빠, 엄마를 닮듯이 그래서 모든 만물은 신의 성질인 신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성은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자, 두 번째 특성, 신성은 만물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힘이다.
네, 그래서 통일자, 신중심적인 주장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성은 두 가지로 좀 기억하면 돼요. 신이 인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만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신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성을 우리가 지문으로 만나서 어떤 게 신성이지? 라고 해결을 해야 될 때는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즉 타고났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만물은 존재하는 순간부터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 하나. 또 하나 특성은 신성은 따라서 신이 주신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형성하는 힘을 갖고 있는 특성을 갖는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성을 지배하는 이러한 신성에 작용을 하는 영원불멸의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맞아요. 바로 옆에 있는 통일성이다. 가지고 태어나거나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신의 성질을 지배하고 작용할 수 있는 성질, 그게 바로 통일성이다. 통일성은 신과 인간과 자연을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방금 이 두 가지 신성과 통일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프레벨의 주장을 직접 책으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풀이할 때, 시험장에서 해석할 때 어려움을 겪는 키워드 단어 두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러한 교육 사상적 흐름에 따른다면 교육은 어떤 것이냐? 교육이 그럼 무엇이지? 프레벨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어떤 방향으로? 그렇죠. 통일성의 법칙에 따라 이끌어주는 게 바로 교육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그러한 인간이 신과 인간과 자연이 하나로 합치될 수 있도록 통일성의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원리 혹은 방법을 주장하는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세 가지가 출제가 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통일의 원리, 신, 인간, 자연을 하나로 합치시켜야 된다는 원리죠. 그래서 통일의 원리. 그리고 두 번째, 연속적 자기활동의 원리. 자, 자기활동이 뭡니까? 맞습니다. 자기활동은 인간이 배우는 것, 즉 교육을 받을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내부에 있는 힘으로 배우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적 힘을 강조하는 교육 방법이에요. 그래서 연속적 자기활동의 원리를 강조하고, 자, 프레벨은 놀이를 중요하게,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 학자예요. 따라서 유희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한? 놀이를 통한. 그래서 유희, 즉 놀이를 강조하고 놀이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놀잇감이 뭐죠? 맞습니다. 바로 음물입니다. 신이 주신 선물이죠. 음물은. 자, 프레벨의 해석에 따르면, 자, 이렇게 통일의 원리와 연속적 자기활동의 원리와 음물을 통한 놀이의 원리를 교육 방법 혹은 교육 원리로 제시합니다. 외워야 되는 키워드예요. 자, 교육적으로 직접적인 실천을 한 유치원에 대해서 가볍게 우리가 중행만 좀 볼게요. 자, 최초의 유치원을 설립하죠. 그리고 해당되는 프레벨의 유치원에서 운영됐던 교육과정 내용의 중행은 바로 맞습니다. 놀이를 위해 고안한 10종의 음물, 그 다음에 11종의 작업이 있죠. 그래서 놀이를 위해 제공한 10종의, 고안한 10종의 음물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몬테소리 교구가 자기 수정적 교구라는 특성을 갖는데, 프레벨의 이 음물, 이 놀잇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프레벨이 이상주의자라고 그랬었어요. 이상주의 교육 사상에 입각한 학자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상징적 교구의 특성을 갖습니다. 역시 신과 관련된 교구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통일의 원리, 신, 인간, 자연을 합치시키는 놀잇감이다 보니 그 특성상 상징적 교구의 특성을 가져요. 자, 이 상징적 교구의 이 특성은 언제? 그렇죠. 20세기. 존 듀이가 대표적인 학자죠. 무슨 철학? 그렇습니다. 진보주의자들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용어들, 진보주의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2018학년도 존 듀이에서 해당되는 교육 사상, 진보주의 쓰는 게 단답으로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진보주의자들은 상징적 교구인 음물의 이 상징성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음물과 작업 이외에도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노래와 게임이 있습니다. 노래와
게임이 있죠. 자, 이렇게 우리는 프레벨을 22년간 출제된 중행 내용을 왼쪽 그리고 오른쪽 화면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의 중에 설명드렸던 키워드 단어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어떤 단어를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프레벨을 포함해서. 자, 다시 한번 단어 빨간펜 동그라미 해보면서 정리해볼까요? 단어는 자, 학자가 누굽니까? 19세기 인문주의자고 개발주의인 학자는 바로 프레벨이죠. 프레벨 빨간펜 동그라미. 자, 그 다음 전통교육 철학 이상주의 빨간펜 동그라미. 자, 최초의 유치원 설립 빨간펜 동그라미. 자, 별표 옆으로 와서 자, 신은 모든 만물에 존재하고 모든 만물은 신이 창조했다. 만유 내재 신론 동그라미. 자,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간은 신성을 가지고 있다. 만물은 신성을 갖는다. 신성 동그라미. 자, 이러한 신성을 지배하는 영원 불멸의 법칙, 변하지 않는 법칙이 바로 신에 의함. 그렇죠? 통일성입니다. 이 통일성을 네, 유지하는 그 지배의 근원이 바로 통일자고 그 통일자가 바로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유 내재 신론에 입각한 교육은 인간이 가진 신성을 어느 방향으로 그렇죠. 통일성의 법칙에 따라 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로 교육이고 이때 활용되는 그래서 신성 동그라미, 통일성 동그라미. 자, 이때 사용해야 하는 교육 방법, 교육의 원리, 통일의 원리 혹은 통일성의 원리 또 연속적 자기활동의 원리 빨간펜 동그라미. 자, 음모를 통한 유의의 원리 빨간펜 동그라미. 자, 유치원으로 가볼까요? 자, 유치원의 교육과정 대표적으로 두 가지 교육 내용 두 가지 음물 그리고 작업 빨간펜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음물과 작업 동그라미 그리고 음물의 상징적 교구라는 특성을 비판한 진보주의의 빨간펜 동그라미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자면 뒤에다가 빨간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그 다음 기타 교육과정으로는 노래와 게임이 있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빨간펜 동그라미로 안내한 내용들은 모두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바로 시험 기출이에요. 자, 2014학년도에 A형, 그 다음에 2011학년도 객관식, 그 다음에 2009학년도 객관식은 앞서서 말씀드렸죠. 강의 초반에 전년도 이전의 기출문제는 다음에 이전 기출문제의 지문은 다음에 혹은 그 이후에 반드시 기출이 다시 되더라. 유아교육 사상사. 그래서 기출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출문제의 지문을 이론화해서 공부를 해서 가로넣기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안내를 드렸어요. 그 예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프레벨이 시험에 나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신성과 통일성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성인지 통일성인지 가로넣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서 자, 신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성질 그리고 만물을 형성하는 힘. 자, 통일성은 그러한 신성을 지배하고 이끌어내는 영원 불멸의 법칙. 이렇게 꼭 외워놓으세요. 방금 설명드린 부분. 자, 이제 지문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프레벨하고 안녕 해봅시다. 자, 만물에는 영원 불멸의 법칙, 영원 불멸의 법칙이 지배한다. 만물에는 영원 불멸의 법칙이 살아 지배한다. 동그라미 1번 통일성이죠. 방금 앞에서 설명했어요. 자,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영원 불멸의 법칙은 필연적으로 모든 만물에 퍼져 있고 그 다음에 강하고 생동적이고 내재적인 영원한 뭐에 기초한다. 그렇죠. 영원한 통일성에 기초한다. 자, 그 밑에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설명했죠. 교육은 어때야 된다 그랬어요. 교육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신성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을 통일성의 법칙에 따라 이끌어내는 게 교육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학교의 본연의 임무는 학교는 뭘 해야 되겠어요? 자, 학교 본연의 임무는 만물에 항상 존재하는 뭐의 가치를 둔다. 그렇죠. 신인간 자연의 통일을 의미하는 통일성에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의 특성 역시 통일성. 자, 아동은 자기 자신의 통일성이 있는 자, 신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어떻게 신성을 발현해야 돼요? 통일성에 따라 발현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통일성이 있는 자아를 다양성을 통해 표현하고 또 다양한 자아는 다양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 2, 3, 4의 내용을 반복 읽기 해놓으세요. 그리고 이해하세요. 빈칸 가로놓고 외우지 마십시오. 신성과 통일성은 가지고 태어나는 성질 신성, 그러한 신성을 지배하고 이끄는 힘, 그게 바로 통일성. 이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문은 이해해서 반복 읽기 해놓으세요. 특히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 해드린 부분 반복 읽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1학년도 객관식은 어떤 지문이 나왔을까요? 동일한 내용
내용이 나왔죠. 만물에는 영원불멸의 법칙이 살아서 지배한다. 자, 이 영원불멸의 법칙은 동일해요. 모든 사물에 퍼져 있고 강하고 생동적이고 내재적인 영원한 통일성에 기초한다. 통일성. 자, 여기서는 지문을 줬고 지문의 통일성이라는 단어를 주고 다른 질문을 했죠. 자, 여기서는 통일성을 비워놓고 출제를 했어요. 이렇게 이전 연도에 나왔던 지문을 활용해서 문제화하고 있다. 이게 바로 프레벨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사상사 출제 경향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1997년도부터 7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네, 바로 직전 네, 학년도 시험 문제 전체 지문에 대한 공부를 하면 완전하게 만점이 나오겠죠. 유아교육 사상사는. 자, 그 다음 옆으로 와서 자, 만물은 그들 안에 존재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성을 떠올리게 되겠죠. 신성을 밖으로 발현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에요. 추가할 내용이 자, 만물은 그들 안에 존재하는 신성을 밖으로 발현함으로써 존재한다. 이 신성의 발현을 이끄는 게 바로 통일성이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하나의 사물에 존재하는 신성의 발현이 바로 그 사물의 본질이다. 신성. 여기서 역시 키워드는 자, 앞에서 설명했어요. 만유내재 신론이다. 주장하는 내용이 따라서 신은 만물에 존재하고 또 만물은 신이 창조했어요. 따라서 엄마 아빠를 닮은 나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신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에는 바로 이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거고 이러한 신성을 지배하는 힘이 신인데 그 신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통일자라고 말하고 이 통일자의 영향, 특성을 뭐라고 말한다? 통일성이라고 말한다. 자, 이렇게 1번, 2번 다시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쪽에서 1번, 2번 공부해 놓으시고 자, 이제 신성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자, 신성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자, 인간, 신인간 자연이 하나가 되는 교육의 원리, 그렇죠. 통일의 원리. 예상문제, 통일의 원리. 자, 예상문제, 통일의 원리. 자, 교육 사상으로 삼았다. 자, 그 다음에 유아를 위한 놀잇감을 고안 제작했다. 이 놀잇감, 밑줄, 누구?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죠. 10종의 신이 내린 선물, 은총, 바로 은물이죠. 상징적 교고, 진보주의자들의 비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신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자, 1번, 2번, 3번, 4번, 자, 공부하시기 편하게 5번, 그리고 여기 6번, 자, 여기 7번. 신성의 개념에서 출발한다. 자, 어떤 원리? 8번. 자, 신인간 자연이 하나가 되도록 지도해라. 통일의 원리. 자, 그 다음에 9번. 유아를 위한 뭘 만들었다? 놀잇감. 즉, 음물을 만들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프레벨이 시험에 나오면 다른 내용은 쉽게 나와요. 다른 내용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쉽고 명쾌하게 출제를 하지만 신성과 통일성의 경우에는 많은 수험생들이 틀립니다. 따라서 오늘 이론 첫 핵심 쪽집게 특강은 유아교육 사상사 그중에 예상문제 1순위 프레벨을 알아봤습니다. 자, 어때요 선생님들? 어렵지 않을 것 같죠? 네, 그래서 학부 때 공부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학부생들 그리고 졸업하신 분들 학부 때 프레벨을 공부하듯이 이상주의가 뭐지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개발주의가 뭐지 막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험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해를 빠르게 하시고 어떤 부분들 방금 앞에서 설명한 별표 뒤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암기하기, 특히 신성과 통일성은 정말 많이 헷갈립니다. 꼭 열심히 숙지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프레벨입니다. 자, 강의 듣고 교수님 궁금해요 라고 한다면 강의 관련 질문, 자, 질문은 메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밑에 있는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주의점, 전화로 문의하실 때는 먼저 문자로 본인의 이름 그리고 준비하시는 기간, 뭐 기타 본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리고 전화통화할 수 있는 시간 약속하고 전화통화로 학습 질문 상담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제3강 우리의 유아교육 사상가 대표적인 프레벨 학자를 즐겁고 재밌게 만나봤습니다. 네, 열심히 빨간펜 동그라미 외워놓으세요. 학자까지. 자, 4강에서는 우리 8달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가장 예상되는 올해의 예상 문제일까 연구 고민해서
꼭 그 문제가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해서 가지고 올게요. 자, 한 주 동안 우리 4강에서 만날 동안 프레벨은 열심히 익혀서 외워놓읍시다. 자, 애쓰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자, 즐겁게 공부할게요. 자, 아리아리 합격!